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교수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두 분께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부분인데요. 어떤 성과가 가장 큰 겁니까? 우선은 판문점에서 제2의 몰타가 시작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의 냉전 체제의 완전 해체를 위한 그런 첫 발을 디뎠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한반도 문제의 어떤 출발을 이제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도보다리에서의 그 회담,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 예. 그러나 30분 동안에 두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 이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정상이 도보다리를 통해서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전 세계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도요. 이게 남과 북이잖아요. 통역도 필요 없는 사이입니다. 뭐 다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통역이라도 옆에 있는데 통역도 필요 없이 말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속내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장면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이 두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예, 새소리, 바람소리만큼 참 평화로운 얘기가 좀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차관님께도 질문 드리죠. 일단 이번 그 판문점 선언의 성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의 양 정상이 앞으로 있을 한반도 미래에 대한 그런 목표와 방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목표와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원칙과 기준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데 가장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남북 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절제된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경제 협력 문제도 있지만 이제 소위 남북의 그런 끊어진 혈맥을 잇는 이제 철도 도로 연결 문제와 관련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그 비핵화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절제된 합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근데 저는 이 내용 말고 저는 이제 북한의 시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등장해서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제 판문점 선언 발표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이제 첫 행보입니다. 세계 무대에 데뷔를 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70년의 남북 관계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이제 남북의 양 정상이 공동 선언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종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부부 동반을 한 이제 그 만찬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녹화가 아니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중계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은 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리에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서방권의 지도자가 있더라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이제 절차와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로서의 첫 행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담대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담대함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제와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중요한 그러한 이제 행보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담대함과 그리고 적극성을 잘 이제 활용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국무위원장의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의 어떤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정권만큼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본인이 한 약속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상대방의 이제 정부가 변화해서 이제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 자체가 이행이 안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북한이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데도 이제 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의 이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제 강조했던 게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의 그런 이행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이제 정기적으로 예. 하고 또 수시로 협의하자는 그러한 이제 과감한 그런 조치도 합의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당장에 이건 뭐 조금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합의 사항을 잠시 뒤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 가서 또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북한은 오늘자 조선중앙신문에 바로 조선중앙TV에 나오고 네.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런 상황에 좀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약속의 무게감 이런 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의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과를 본다면 전문가로서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제시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좋은 선언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평화 정착에 대해서 또 군사의 긴장 해소에 대해서 남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원래 출발부터 약간 제한적 요소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는 남북 최고 지도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분야는 비핵화 분야일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로서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것은 비핵화 부분은 추상적인 문구로 정리가 간단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 징검다리,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모든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그 내용들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힘들었다. 지금 남북한 간의 합의문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을 써넣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네. 좀 비핵화의 구체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제 말씀은 구체성 있는 이야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과로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이 세 영역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됐을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됐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오늘 조선중앙통신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모습을 남북 정상회담이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요소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겼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판문점 선언의 한편의 제약은 남북 경협이랄지 남북 간의 충분한 경제 협력이나 북한 경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방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잡히게 된다면 또 그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 협력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빠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관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이제 판문점 선언이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평화 번영 정착 이런 그런 큰 그 대장정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발이고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제 굳이 이제 아쉬운 점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어제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핵화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순서,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 남북 간의 그런 정상회담이니까 우선 남북 간에 이제 남북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남북 관계 확대 발전 문제, 그다음에 당면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평화 정착 문제, 그 속에서 이제 핵 문제가 다뤄진다는 그런 구조적인 논리상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현실은 이게 너무 뒤에 와 있다라는 거니까 참 그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제 그 비핵화 부분이 좀 앞에 이제 들어섰으면 이제 지금의 논란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판단인데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이제 발표하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설명하신 게 바로 그러한 이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남북의 문제이지만 한반도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같이 관여하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는 뭐 우리가 하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이제 예. 국제적인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냉철하게 현실지향적으로 가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제가 조금 더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비핵화 부분에 애매한 거는 좀 빼놓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거는 북미 간의 대화에 이제 넘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 완전한 그 표현 하나 넣으려고 참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항으로 봐서 지금 차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항에 있는 게 아니라 번호를 매긴다면 저 한 7, 8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미 회담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1, 2, 3, 4, 5, 6, 7항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진행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만 갖고 나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공유된 부분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도보다리에서의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중에 상당 부분은 비핵화 문제,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 여기에 집중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성과들을 거두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을 유리그릇 다루듯 다룰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인 것은 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다 중요한 게는 애매한 것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긴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들을 사전에 남북 정상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북한의 입장들의 차이를 좁히면서 그 차이를 좁히는 그걸 갖고 이제 비핵화 여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미가 서로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속에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예. 부탁드리죠.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 북한이 지금 핵 경제 병진 노선 완성했다라고 하는 게 며칠 전이에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갑자기 오늘 비핵화한대요. 이거 사실 그거 논리를 설명하기에도 상당히 너무나 뛰어나간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핵 병진 노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완성을 선언한 거는 이제부터는 핵은 포기하고 경제를 중심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합니다만 북한 언론 매체를 그대로 해석하려면 엊그제까지 이거 우리가 핵 완성했다고 해놓고 갑자기 핵을 또 포기한다, 비핵화 가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의 비약은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그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를 할 때는 그 핵은 이제 소위 그 외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그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떠한 외세도 침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 내부에서의 그 설명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위협이 이제 사라지면, 그러니까 즉 군사적 위협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뭐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핵무기의 효용성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소위 그 북한에서 강국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그다음에 경제 강국인데 군사 강국의 핵심 요소가 핵무기니까 지금은 당장 뭐 핵무기를 내려놓는다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대외적인 위협 자체가 해소된다. 그러면 이제 핵무기도 내려놓겠다. 그리고 명분은 그냥 우리만 일방적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그 비핵화 차원에서 이제 책임 있는 주권 국가 차원에서 내려놓는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 비핵화에 대해서 그런 그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는 논리는 우리는 핵을 완성했고 그러면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할 때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내려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개발은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만두겠다는 건지 이걸 어떤 차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북미회담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있었던 내용 하나하나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첫 만남부터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감동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예, 어서오세요. 뭐 사실 이게 준비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정말 마음 설렘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돼요. 위원장까지 응당이었습니다. 아니죠. 뭐.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MDL 군사분계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왔잖아요, 혼자. 네. 그리고 혼자 넘어왔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넘어왔다가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같이 넘어갔다가 같이 손을 잡고 또 넘어옵니다. 네. 그 상징적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 제가 판문점이 제2의 몰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가 이제는 대결과 전쟁의 공간이 아니고 판문점이 대결의 공간, 전쟁의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대화와 협력과 교류의 공간이다.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또 남북한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같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이고 결국 저 5cm 높이의 군사 분계선 저 콘크리트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는 한반도가 그렇게 국제사회 전쟁의 공간으로서 또는 긴장의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조금 전에 김영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 판문점 선언에도 보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언문의 내용을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찬에 리설주 여사가 참석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남북 퍼스트레이디도 한 자리에 모였죠. 그 장면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군가를 더 데려서 나누십니까? 인사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사이에 아주 친분을 많이 쌓았습니다. 오늘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아침에 남편께서 시간 갔다 오셔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진실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당도 다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번에 평화주의 했는데 유사께서 작은 세계 일기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돌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구 배치뿐만 아니라 그림, 성전 배치까지 참견을 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봤는데 이 두 분이 전공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그 문화예술의 교류 그런 것을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부모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옆에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네. 기념 촬영. 네, 교수님. 네. 저 그 리설주 여사의 아는 얘기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죠. 남편께서. 네. 물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는 공개가 됐습니다. 남북 그 북측 평양 정상회담 때 남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네. 남편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정상적인 이제 그 부부의 모습,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습과 또 개인 김정은의 모습, 또 개인 이설주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예. 보면 이제 남편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결국에 오전에 아마 이설주 여사도 아마 통일각 정도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퍼스트 레이디의 만남, 또 네 사람의 만남,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설주 여사의 동행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이제는 그 아주 정상적인 그런 외교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외교 행위할 때 정상 외교할 때 부인들이 보통 이제 동행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과거에 1, 2차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정상적인 이미지, 이게 강조되는 것 같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북미 정상회담 때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만남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그 지적하셨던 부분, 바로 이 도보다리 위에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 그 부분 조금 더 오늘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30분이나 두 정상이 저기에 이제 뭐 다과가 준비가 돼 있었대요. 다과도 손도 안 대고 워낙 얘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30분이나 저 대화를 나눴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중간에. 그렇습니까? 네, 예. 한 모금 마셨고요. 다리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저기 지금 끝자리가 군사 분계선 그 중간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저 두 사람의 대화, 두 분의 대화는 새만 들었을 겁니다. 새만. 그렇죠. 네, 새만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맨들도 보면 지금 처음엔 잠깐 같이 있었지만 뒤로 다 빠졌고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저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한반도에서의 현재의 상황, 특히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만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 없는 지금 화면에 한반도로. 잠깐 나옵니다만 두 정상이 잠깐 이제 물러서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까지 하고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보통 보면 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것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평화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전략가고 협상관지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팁을 줬을 수도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저 두 분의 저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예. 그와 관련된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예. 30분의 시간은 그렇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표현 중에 새만 들었을 것이다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요. 결국 네. 그 차관님이셨으니까 네. 이 어떤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일부가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홍보도 하지만 국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 또 받잖아요. 아마 이제 내일부터 그 작업을 할 텐데 이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전에 뭐 이게 합의라는 거는 보면 이거는 이제 선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 정상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그런 이제 합의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그런 행정부나 주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행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어제부터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제 국회에서의 그런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2007년 그 이전부터 해서 이제 남북 간의 그 합의를 이제 뭔가 이행력을 좀 더 이제 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준 동의의 문제가 나왔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면 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또 아쉬운 면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내부에 논란이 있지만 이제 북한이 이걸 정상국가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예. 이런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이제 적극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내부적인 논란보다는 이제 다소간의 그런 그 이견이 있더라도 이거 자체는 계속 이행하는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가장 이제 논란이 예상되는 그런 그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단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판문점 선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 그리고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어제 있었던 남북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